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전략제안본부 2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주원 마케터와 네 이문경 마케터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출근 잘 하셨네요. 네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앞머리가 갈라졌는데 앞머리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내용 저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걸로 준비해드렸으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방송 세팅을 조금 다시 해야 돼서 NG가 있는 것.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지금 이 이른 시간에 9분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9분 어디? 네. 여기. 아, 9분. 네. 일엄지도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전월에 페이스북 메타 분사 그 프로 교육을 다녀와서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교육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지를 좀 뽑아왔는데 네. 요 질문지에 대한 답을 일단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그 광고 운영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연님 안녕하세요. 은영님이 뭐 페이스북 광고 너무 궁금했는데 질문 많이 해도 되냐고 많이 물었는데 해주세요. 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금요일 아침이라 아무도 뭔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같이 봐볼까요?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요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한 그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평소에 네, 이제 그렇죠.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광고주분들과 이제 얘기를 했고 요즘에 굉장히 영상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질문 리스트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질문 그 Q&A를 지금 준비를 했고 그리고 4번째로 뭐 애플의 ATT, 구글의 쿠키리스 온라인 마케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1번, 2번, 3번, 5번이라 돼 있는데 그 이유가 1, 2, 3번은 이제 질문이고 5번은 약간 번외 얘기다라는 걸로 저희 오타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마케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읽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갈까요? 네. 일단 캠페인 그 세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캠페인을 여러 개 세팅하면 타겟이 겹치지 않나요? 문의 오는 DB가 계속 겹쳐요. 예를 들면 뭐 그 잠재 고객 그 광고 운영에 대해서 그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하게 되면은 딱 단일 캠페인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캠페인을 만약에 하면서 이제 뭐 타겟도 좀 다르게 하고 소재도 다르게 하고 할 텐데 한 번쯤은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내가 캠페인을 여러 개를 생성했는데 뭔가 똑같은 사람한테 중첩적으로 이제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분들은 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 본사 교육을 갔다 오면서 그쪽에서 좀 자료를 제공을 해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면은 우리 광고 세트 1타겟과 광고 세트 2타겟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뭔가 교집합이 항상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중복 노출이 된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타겟한테 노출됐을 때 만약에 그쪽이 진짜 우리 잠재곡이다 했을 때 뭐는 계속 중복적으로 뭔가 문의가 들어올 수도 DB가, 있고 네, 그렇죠. 겹칠 수밖에 없죠. 겹칠 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유효하지 않은 잠재곡이다 하면은 비용을 쓸데없는데 계속 소진하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경매 중복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으로 네.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복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은 네. 일단 제일 그 메인으로 들어오는 DB만 체크를 네네.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일단 타겟을 아예 애초부터 그 타겟을 다르게 좀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소재는 뭐 같다고 한들 네. 타겟은 좀 다르게 세팅을 해주셔서 네.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네네. 만약에 뭐 중복이 좀 있다 하면은 한 번 더 체크하는 식으로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세팅을 처음부터 그렇게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렌트나 리스를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도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타겟을 해서 노출시킬 수도 있고 뭐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도 있는데 이 어떤 그 사람이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둘 다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세팅단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희가 대시보드 상에서 세팅을 할 때 중간 상단에 보면 규칙이라고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경매 중복 줄이기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해주셔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경매 중복을 어떻게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세팅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DB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원 씨가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계정 내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머신러닝이 더 빨리 진행되나요? 아니면 캠페인 내 최적화가 되어 있을 때 머신러닝이 빨리 돌아가나요? 이거 제가 질문을 보고 무슨 말인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한 번 더 조금 이 계정 내 최적화가 어떤 말인지 한번 그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머신러닝이 학습을 최대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그 페이스북에서 계정 세팅을 할 때 세팅을 딱 하고 나면은 바로 머신러닝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 상태가 네, 머신러닝 네. 준비 중 네, 이렇게 준비 뜨죠. 중 이렇게 네. 뜨잖아요. 그러고 뭔가 이게 최적화가 좀 시간이 지나고 네. 그 광고가 최적화가 됐을 때 뭐 활동 중이라고 변하면서 최적화가 네. 된 상태로 광고가 좀 돌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최대한 잘하려면 일단 기준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저는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으로 운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릭을 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좀 노출을 시키는 거라서 네. 이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 7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씩 그 기간 안에 네. 50번의 일단 클릭이 나야 해요. 그래서 요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활동 중이라고 바뀌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환, 이제 구매 전환이나 아니면 뭐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네. 일단 이벤트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구매 전환으로 세팅을 했을 때 네. 일주일 만에 구매 한 50회 정도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요거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모두의 목적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그쵸. 거지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광고 목표를 정할 때 이 KPI라고 하죠. 그럴 때는 우리 지금 이 컨디션에서 지금 어떤 KPI를 잡아냐에 따라서 어떤 캠페인을 해야 하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유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네. 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려야 되고 아니야 우리는 모수도 충분하고 이제는 판매로 전환을 시켜야 돼 하면 판매 캠페인으로 돌려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 50회의 이벤트라는 거는 트래픽이라는 이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돌렸을 때는 클릭이 주요 전환이 되고
그리고 판매가 됐을 때는 이제 구매라는 전환이 이제 주요 이벤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머신러닝 단계는 이제 7일에 50회 이상이 발생하면은 이게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머신러닝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활동 중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상태가. 근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만 돼야지 이제 머신러닝이 뭐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메타 측에서 얘기하기는 50회는 좀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돌려봤을 때 머신러닝이 좀 학습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안 되면 40회, 막 30회면은 아 이거 무조건 꺼야지는 아닙니다. 맞아요. 다만 이제 광고 성과를 보면서 이제 측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뭔가 그런 판단이 잘 안 되시거나 데이터를 좀 볼 줄 모르신다면은 이제 50회 정도는 이벤트가 돼야지 아 난 지금 학습이 잘 돼 있구나 그렇죠.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최적화 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네, 뭐 네. 이렇게 그 이벤트 값은 요렇다라고 네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네. 네, 머신러닝 일단 단계가 왜 중요한지 네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머신러닝 단계에서 일단 예산이 있잖아요. 네. 뭐 캠페인 단에서 걸 수도 있고 세트 단에서 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출이 네. 20% 이하인 광고주는 머신러닝 단계에서 지출이 50% 네. 이상인 광고주 대비 네. 68% 낮은 CPA를 음.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네. 메타 측에서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태워봐야 아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머신러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메타 측에서 뭐 조사를 해봤을 때 머신러닝을 충분히 많이 한 게 결국에 전환당 단가가 낮아졌다. 그렇죠. 전환당 단가랑 이제 로아스 뭐 다른 뭐 ROI든 뭐든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CPA를 낮추려면은 머신러닝 단계를 충분히 학습을 시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우리가 균등 배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머신러닝 단계 앞쪽으로 좀 조금 몰아야 태운 된다.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원 씨가 이제 질문 하나 다시 해주셨는데 메타는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며 광고 최적화가 이루어지는데 머신러닝 학습 고도화를 위해서는 캠페인 및 세트단 분리를 통해서 계정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게 좋을까요? 단일 캠페인을 세팅하여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저희가 이 2페이지 뒤에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이탈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한 2분 뒤에 다시 공개됩니다. 네, 2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단계가 이게 아직도 뭔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광고 세팅을 하면은 머신러닝이 진행 중이다 라고 뜨고, 그리고 요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50번의 클릭이 나야 하고 전원 캠페인 같은 경우는 50번의 구매나 뭐 장바구니나 이벤트 값이 좀 다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값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좀 원활하게 그 기간 안에 좀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동 중이라고 바뀝니다. 이 시기 때는 어느 정도 그 광고단이 다 최적화가 되어서 그 정말 성과가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뭐 노출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빨간색이 떠요. 예, 그렇다고 광고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머신러닝이 제한이 됐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최적화가 안 됐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이 초록색 불 활동 중으로 변경되는 게 가장 좋은데 빨간색으로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이거를 계속 돌릴까? 아니면은 새롭게 학습을 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계속 돌릴까라는 기준은 당연히 이렇게 제한된 머신러닝 상태에서도 광고 성과가 잘 나온다 라면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제 저희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저는 이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최대한 이 머신러닝은 학습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메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검색 광고나 이런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메타 광고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일단 SNS에서 일단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또 있겠지만 그쵸. 이 머신 저희가 다른 광고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구글 광고를 제외하고는 이 머신러닝이 진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메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점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인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제한이 됐다고 그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을 뭔가 생각을 이 해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좀 떨어지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이 머신러닝 최대한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런데도 이제 예산이 적거나 뭐 별다른 이유로 이 학습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최근에 오신 광고주분들도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한된 머신러닝이 떴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메타 측에서 얘기한 한 가지는 일단 예산이 충분한지 점검을 해보래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균등해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기간에는 앞쪽에 조금 예산을 좀 태워서 일단 테스트 기간이라고 봐도 살짝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 점검을 하고 예산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광고가 돌다가 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한된 머신러닝이 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면 돈을 많이 태워라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메모장이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넘겨.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이제 주당 50회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얼마라고 할까요? 5만 원? 10만 원? 너무 적죠. 근데 한 50만 원으로 합시다. 50만 원? 네. 그러면은 얼마지 하루에? 하루에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42만 원으로 합시다. 42만 원이고 하루가 그러면은 6만 원이 돼요. 6만 원.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뭐 CPM과 이제 메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메타는 그냥 단순히 노출당 가금이 아니라 경쟁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OCPM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카테고리마다 좀 그 과금의 그 크기가 좀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OCPM과 CTR의 차이에 따라서 좀 있겠지만은 이 CPC 뭔가 한 명이 딱 클릭해서 유입하는 이제 고객의 수가 고객이 뭐 얼마라고 할까요? 한 500원? 500원이라 해볼까요? 500원이면 그렇게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은데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500원이면은 우리가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죠? 6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0명. 그죠? 120명이죠. 120명이죠. 그러면은 이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의 차이가 저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 CVR 우리 전환율이라고 하죠. 그쵸.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일단 검색 광고는 일단 내가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상품군들을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일단 배너 광고 뭐 지금 말씀드린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거예요. 타겟팅을 그 연령이나 뭐 성별, 상세 뭐 관심사나 이런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소비자가 뭔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예 그 목표가 일단 다르죠. 처음에 시작한 목표가.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자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검색을 하고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소재나 이런 게 조금 후킹성 있는 소재를 좀 잘 기획을 해가지고 노출을 시켜서 그 관심 있는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서 이게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거가 제일 좀 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너 광고는 결국에 전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많이 집행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메타 배너 광고는 CVR이 한 2%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 한 명이 하루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몇 명이죠? 120명 곱하기 2% 하면은 2.4명이니까 2명으로 할게요. 두 명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계산이 틀리면은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암산으로 하고 있어서 예. 그럼 하루에 2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루에 2명이 구매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명인가요? 일주일에 14명인가요? 네, 그죠. 일주일에 14명이 구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머신러닝이 요구하는 게 주당 50회 구매 판매 캠페인일 때 네. 인데 지금은 14명은 50명보다 한참 적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한된 머신러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광고주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희한테 막 크게 이득은 무조건 되겠죠. 당연히 조금 되겠지만은 솔직히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광고 성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면 우리는 욕 먹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성과를 보고 싶다. 페이스북을 브랜딩을 한다든지 전환을 조금 이렇게 그 목표로 한다든지 라고 목표를 딱 잡으셨으면 어느 정도 예산은 처음에 좀 풀어놓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테스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좀 투자 개념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케터들이 막 얘기를 할 때 광고주분들이 가장 의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질문 그러면은 최소한 예산을 얼마 잡아야 돼요? 그 말이 진짜 많아요. 라는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50회가 넘으려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세팅을 여기가 3배가 되면 되겠죠? 네. 그죠? 3배가 된다 했을 때 CVR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사 컨디션이나 상품 경쟁력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3배가 되면은 52명이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6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하루에 6명이 구매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3배가 또 들어가니까 360명이 들어야 돼. 그럼 CPC는 높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럼 하루 예산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3이 되고 일주일에서 3이 되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일주일에 126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100만 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주당 1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광고주의 홈페이지나 상품성을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굉장히 CVR이나 CTR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만 쓰고 테스트해봐도 괜찮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이거는 조금 광고비를 좀 더 태워야지 충분히 학습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딱 이거예요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광고주의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컨디션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임문경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랜딩 페이지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일단 소재를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너 광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일단 메타는 소재 제한이 걸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 보면은 이게 계정이 잠기고 여러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마케터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김도훈 씨가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머신러닝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데 초기에 전환이 안 나오고 후반부에 전환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거 어제 있었잖아요. 맞아요. 초기에 제가 계속 돌고 있는 그 광고가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전환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한번 지켜봤는데 전환이 나더라고요. 어찌 됐던. 그래서 이것도 경우가 있다라고. 근데 이런 고민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은 이건 약간 마케터의 좀 개인 능력 차이일 수 있는데 이제 이문경 마케터는 이제 초기에 전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피드백을 하고 좀
변경하고 싶었는데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귀찮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다 이제 전환이 발생하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당 50회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 전환도 안 나오고 후반부에 전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노출시켰을 때 뭐 주말과 평일에 그런 구매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주말과 평일에 둘 다 껴져 있는 뭐 금토일 이 3일을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4일 정도 테스트 하겠어 해서 목금토일 아니면은 토일 월화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기준점을 딱 결정을 해서 여기서 성과가 나온다 아니면 나올 기미가 보인다 하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있고 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택과 좀 데이터를 보고 선택과 네.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잘 모르겠으면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이 좀 많은데 하나씩 질문을 다 하거나 수업 대답을 넘어갈까요? 드리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은영님이 광고를 진행할 때 광고 문구를 적는 부분에서 네. 제목과 설명을 총 5가지를 적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적으시는 편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 소개단에서 이제 광고나 문구나 네. 저는 일단 보여지는 그 미리 보기 창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조금 체크를 하는 편인데 거의 저는 다 적고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네. 이런 걸 뭐 간단하게 뭐 단어라든지 네. 뭐 설명이라든지 네. 저는 적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터들마다 이게 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약간 저는 이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감수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감수성이 엄청 많은 편인데 저는 완전히 그냥 데이터만 보고 이거 좋아? 하면 이거 해야 돼 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좋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지 소재 영상 소재나 이미지 소재는 저희가 성과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나중에 그쵸. 보고서로. 네. 근데 이런 제목 설명을 다르게 했을 때 성과 측정이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 소재 한 그 제목 그 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소재에 여러 개 지금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렵다면은 이걸 해야 될 저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럼 네. 공통된 네. 그런 워딩만 좀 작성을 한다거나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뭔가 이제까지 집행해봤거나 아니면은 광고주분이나 저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소비자와 가장 많이 뭔가 소비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업주일 수밖에 없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주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이 멘트가 지금 뭐 저희 그런 다른 레퍼런스도 많고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가장 뭔가 핵심적인 내용만 저는 적어서 성과를 좀 내는 편입니다. 편이에요? 네. 요거는 일단 뭐 그 상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고 네. 또 이게 뭐 소구 포인트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어필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네. 세팅을 하고 네.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이런 네. 소재 테스트를 위해서 네. 뭐 워딩을 따로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우지연님이 스마트 스토어는 메타픽셀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스토어 운영 중에는 전환 추적을 GA4로만 사용해서 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는 메타픽셀 설치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자사몰이나 본인 이제 홈페이지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면 스토어 운영 중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전환 추적을 해야 되는데 GA4만 이용해서 하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픽셀 설치를 못하고 이제 지금 전환 추적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안에서는 뭐 우리가 다른 엔티소스나 어떤 별다른 URL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쇼핑 박스를 이용하거나 뭐 GF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하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광고는 전환 추적이 자동으로 됩니다. 전환 추적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제 외부 플랫폼에서 이제 끌어올 때 트래픽을 끌어올 때 이제 전환 추적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GA4는 말씀했던 것처럼 자사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사몰에 GA4를 설치했을 때만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선 GA4를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 볼 수 있고, 네. 그래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검색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시보드나 뭐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조건 저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를 먼저 하는데, 이건 풀수. 네,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해서 그로 인해서 뭐 체류 시간이나 이제 방문자당 페이지 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상태의 컨디션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좀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웅영 씨도 하시겠지만은 그 스마트 스토어 매니저 권한을 받습니다. 이 광고 화면이 아니라 스토어의 매니저 권한을 받아요. 그럼 스토어 매니저 그 왼쪽 하단에 보면 통계가 있거든요. 그 통계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도 자연유입에 대한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매출 볼륨이나 그런 거는 그 스토어 내에서 통계 안에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 이 세 가지 분석 툴을 이용해서 좀 이 더블 체크 아니 거의 트리플 체크죠. 트리플 체크. 네. 트리플 네. 체크를 해서 보는 게 가장 데이터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보면 볼수록 어쨌든 간에 저희 인사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에서는 일단 네. 그 원래 질문이었던 네. 그 픽셀을 설치가 안 된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목과 설명을 광고 문구를 많이 적으면 머신러닝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뭐 이거 되게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그 트래픽 같은,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인데, 네. 뭐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클릭이 50번이 나야 되고, 네. 전환 같은 경우에는 50번의 그 구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맞아요. 사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구글이 아니라 메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메타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목, 설명, 광고 문구를 많이 적는다고 머신러닝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영향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재를 등록할 때 최적화 점수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적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이즈나 이런 이미지 뭐 픽셀 퀄리티만 어느 정도 이상 된다면은 최저가 점수가 만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상태에서는 뭐 더 적지 않아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많이 적어야지 또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의 퀄리티와 그리고 게재 지면에 대한 사이즈가 제대로 맞는지가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 게재 위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 피드, 뭐 메시지, 뭐 네트워크, 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어디에서 조금 효율이 좀 잘 나올지는 사실 돌려봐야 아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피드만 일단 노출을 시키고 싶어, 그냥 피드만 체크를 하고, 아니면 스토리만 노출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스토리만 체크하고,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어드밴티지로 일단 노출 지면을 딱 세팅을 하고 머신러닝이 다 돈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좀 러프하게 어드밴티지를 하라고 한다. 네. 맞아요. 이것도 최근에 저희가 교육을 들으면서 메타 맞아요. 프로 측에서 이제 어드밴티지 하는 거를 권유한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했을 때 CPA가 뭐 18% 정도 더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컨텐츠 제목, 설명, 광고 문구보다는 이 소재 자체가 더 중요하고, 머신러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당 50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 내 제목과 설명, 광고 문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거를 많이 적는다도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뭔가 니즈나 소구점에 맞게 강력하게 좀 적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괜찮습니다.
로고 디자인 관련해서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거 CPC 500원이 나오고 어떤 거 CPC 60원이 나와요. 해시태그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로고 디자인? 일단 디자인 분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디자인 영역이 완전 맹이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CPC가 높고 어떤 건 낮게 나와요. 그럼 이건 사실 노출이랑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팅을 하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일단 노출 네. 그 지면이나 뭐 타겟 자체를 너무 좁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네네. 예. 저도 최근에 이 로고 디자인 사업을 하시는 분을 팔로우해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해시태그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는 소재가 같다는 네, 그쵸. 걸 기준으로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님의 이제 그 계정을 저희가 까봐야지 그치. 좀 제대로 알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뭐 괜찮으시면은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는 게 아니라 뭐 성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걸 주면 뭐, 저희가 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소재가 같다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세팅을 했을 때 완전히 같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 타겟을 다르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러프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머신러닝이 처음에 이 광고가 처음에 딱 노출을 시켰어. 근데 이런 사람 뭔가 이 처음에는 A라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다음에 뭔가 만들었던 거는 B라는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노출을 했는데 머신러닝 어쨌든 간에 그 학습을 하면서 반응이 좋았던 사람들한테 더 많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초반에 얘네한테 학습이 됐던 애들은 얘네한테 계속 하면서 뭔가 이런 비슷한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을 시키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B라는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애들은 B라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계속 시켰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 비용이 뭔가 더 낮다. CPC가 더 낮다. 이 비용은 CPC가 더 높다. 하면은 당연히 이 캠페인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타겟의 그 제가 이 이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메타는 그냥 단순 CPM이 아니라 OCPM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마다 그 CPM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C가 높은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그룹 단에서 이제 세팅을 되게 치열한 카테고리를 세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네. 여기 번호로 연락을 원래 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로한테 약간 일을 넘기는 편인 것 같네요. 저는. 주시면은 네. 자세히 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우리 이제 내용을 저희-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지금 40분이 지났어요. 네, 이거만 더 받고 저희 할 거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맞추죠. 강지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인스타그램 스토리 쪽에서 광고가 많이 보이던데 해당 구조는 효율이 괜찮은 편인가요? 어떠세요? 인스타 스토리 쪽에서 스토리요? 네. 저는 되게 잘 나온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스토리랑 피드가 제일 네, 잘 나오긴 맞아요. 해요. 네. 피드 스토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약간 이런 경우는 있어요. 피드 쪽에서는 CPC가 엄청 높은데 네. 뭔가 전환은 잘 된다. 내 스토리는 CPC는 엄청 낮은데 전환이 잘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뭔가 데이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 생각을 하면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피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지 스토리는 엄청 대충 보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 넘기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광고가 이렇게 뜨면서 근데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광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난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네. 피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토리보다는 좀 무겁죠.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저장을 할 네. 수가 있고 맞아.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고 좀 뭐 딥하게 좀 보고 싶을 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메타에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아직까지는 좀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좋아요.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스토리에서도 뭐 일단 보다가 딱 멈춰요. 뭔가 있으면 딱 멈추고 한번 맞아, 보다가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거나 네.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경우가 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맞아. 네, 일단 뭐 소재 사실 싸움이겠지만 네, 어느 네. 정도 소재 좀 효율이 그러니까 잘 뽑았다 네, 하면은 네. 스토리 부분도 구자도 괜찮죠. 네. 피드랑 스토리 구자. 이제 빠르게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진짜 거.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네, 빠르게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키시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머신러닝 단계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캠페인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네. 캠페인 수정을 최소화하고 설정 제한도 최소화한다. 어찌됐든 간에 그냥 정리하자면은 러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뭐 타겟이 분명히 있겠죠. 제품이나 뭐 서비스에 대해서 타겟군이 뭐 있을 텐데 일단 머신러닝 단계를 그러니까 최적화가 된 이후에 또 일단 성과가 좋은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앞쪽 단에서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네. 머신러닝 안 되고 그냥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머신러닝 단계를 무조건 일단 진행을 하고 네네. 해야 하는데 뭐 1번 캠페인 구조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단 워딩을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는 다시 시작되진 않지만 뭐 예산이나 타겟군을 좀 변경을 했을 때 이게 또 머신러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일단 제대로 좀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설정 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메타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저는 좀 다르게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니, 네네. 연락 주세요, 그냥. 네, 여기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자사몰 데이터와 메타 대시보드 데이터 차이가 발생해요.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픽셀에 대한 것과 전환 API에 대한 그게 뭔지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해 주시죠. 네,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네, 이거 되나요? 이거?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요. 그래서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웹사이트에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고 네. 하는 이런 그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브라우저 쿠키를 기반으로 해서 방문이나 이런 시그널을 좀 분석을 하고 이거를 광고에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뭐 리타게팅이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픽셀은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어. 그럼 만약 코드가 심어져 있다면 고객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머물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발자국이 남는데 이 발자국을 쿠키라고 하는 거고 그 쿠키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거를 리딩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픽셀에는 그 막 구글이나 이런 스크립트 심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페이지마다 막 해야 되고 막 이벤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픽셀 같은 경우는 표준 이벤트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는 뭐 또 다른 이벤트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만 설치하더라도 이런 이벤트들은 다 활용할 수가 있다. 네. 뭐 구매 예약 뭐 장바구니 다 있어요. 결제 시작부터 뭐 어떻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픽셀로만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쿠키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픽셀로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왜 안 될까는 전환 API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전환 API라는 거는 이제 이벤트 관리자의 데이터 소스 들어가면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되게 다양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냥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아이고.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되는데 요거 말고 요 오른쪽에 이벤트 매칭 품질이라고 있어요. 네. 낮음, 뭐 보통, 그리고 뭐 좋음, 뭐 4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초록불 들어오는 그 좋음 그것만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하면 무조건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벤트 품질이 안 좋다 하면은 데이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 고객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제대로 수신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한다.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이 자사몰 데이터와 메타 대시보드 데이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결국에. 네, 맞아요. 네. 네,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거의 문제의 90%입니다. 네,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다음 질문 갈까요? 네.
자, 질문은 아니지만 네. 요즘 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설명. 이제 많이 지루하셨는지 많이들 나가셨어요. 네.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긴 하죠. 네. 있는 분들이 이제 뭔가 딥한 얘기를 좀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남은 4분간 네. 천천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할게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그죠 애플 네, 그죠 애플 CEO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구글 CEO인데 이제 애플 CEO의 아래 ATT 적어놓고 오른쪽 구글 CEO의 아래는 쿠키리스를 적어놨는데 이게 애플의 정책과 구글 정책이 말한 거예요. 애플은 ATT 이제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어디 막 들어갔을 때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메시지가 많이 맞아요. 떴을 거예요. 이게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애플에서 이제 ATT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 이제 미국에서 그 뭐 정치적인 얘기 갈 수는 없고 어쨌든 네,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 네. 민감하게 이제 맞아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측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데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의 ATT가 있고 구글의 쿠키리스를 선언을 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은 말씀드렸고 구글 쿠키리스는 이제 더 이상 서드파티 쿠키를 지원하지 않겠다. 네, 맞아요. 2024년도부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네. 뭐 계속 이제 감소 추이에 있었지만은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서드파티 쿠키를 하면서 중단하면서 그리고 애플의 ATT가 오면서 이 메타 현업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광고 효율이 완전 진짜 박살났었어요 처음에. 네. 뭐 지금은 뭐 메타 측에서도 많이 대응하고 있고 뭐 네트워크 배너 플랫폼에서도 우리는 이런 거에서 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대응은 못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19년부터 일단은 좀 점차 좀 줄어들긴 네. 했어요. 네. 근데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아예 그 지원을 안 네.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드 파티 쿠키가 막히는 거. 이제 퍼스트 파티랑 서드 파티가 있는데 퍼스트 파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보고 서드 파티는 남의 겁니다. 네, 맞아요. 남의 거에서 받아온 그런 뭐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메타 지금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설명을 기존에는 이제 쿠키 기반하는 픽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는데 이 구조 플로우가 이렇게 된다. 소비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발자국 같은 그런 쿠키를 남기고 랜딩 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는 뭐 크롬이나 엣지나 뭐 사파리나 이런데 많죠. 브라우저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메타 우리 광고를 하는 쪽에 이벤트가 들어왔었어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픽셀 플로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환 API를 이용하면은 이 서드 파티 쿠키가 중단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맞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 버렸는데 네. 비즈니스 웹사이트에서 바로 웹브라우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메타 서버. 광고로 메타 서버로 그죠? 메타 서버로 바로 가는 게 전환 API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길로 가다가 새길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픽셀도 활용을 하고 전환 API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이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퍼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픽셀에서는 우리 웹사이트 온사이트 안에서만 이제 데이터 추적이 가능했고 전환 API를 활용을 하면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온사이트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오프 사이트 남의 사이트까지 이제 뭔가 가져올 수 있다 데이터를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본사의 그 교육을 가서 좀 일단 교육을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오늘 너무
마지막에 솔직히 약간 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 너무 우리가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은 꼭 이렇게 해야 네, 맞아요.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거를 진짜 얘기해준 이유가 이제 2024년 거의 다 갔잖아요. 네, 이제 2주 남았어요? 네. 2주가 남았고 2024년이 이제 곧 오는데 이때도 어쨌든 우리는 메타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 네, 해야 해요. 이렇게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한다? 하면 저는 성과가 박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네. 돈 버리는 거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어쨌든 막 우겨 겨자먹기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픽셀이랑 전환 API 꼭 일단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 잘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요? 네. 또 할 건가요? 아니 메타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네, 그래서 요거를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라이브 네. 방송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는 AMPM 글로벌의 이문경 마케터. 이주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붉은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